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이 아주 싸늘해졌어요. 저도 이제 집안 행사가 있어서 지방을 잠깐 갔다 오면서 이렇게 방송이 좀 늦었는데, 지방은 여전히 따스하고 날씨도 좋고 활기찬 그런 모습이었는데, 나름 무척 추워진 그런 모습이 이 주말 내내 있었습니다. 건강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는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 이 디커플링이 언제 좁혀질 거냐, 원인은 뭐고 향후에 이 디커플링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 거냐,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초점이죠. 지난 금요일날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장이 끝이 났습니다. 네, 보면은 AMD가 4.49, 브로드컴이 5.06, TSMC가 6.35, 뭐 이렇게 올랐죠. AMD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5.25, 램리서치 5.41, 아주 뭐 무섭게 반도체주들이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는 뭐 바닥에 있는 것도 있지만 금리가 안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대한 미래 먹거리 성장성,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주들이 툭툭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나라는 또 지난 금요일날 한미반도체가 이제 어닝 쇼크를 내면서 충격에 몰아넣었는데, 과연 이번 주에는 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승자의 모습으로 손을 들어줄 것인지, 미국의 모습인지,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우리가 눈 감아주고 우상향에 가는 그 가능성에 배팅을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의 원인이 뭐고 향후에는 어떤 전망으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14일 미국 시장으로 시간은 14일 CPI가 발표되는데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꼭 11월 12월 방향성은 이 CPI YY로 0.4%가 하락할 거로 보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기대감으로 이게 될 것인지, 이러한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의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이 왜 발생하고 언제 좁혀질 것이냐, 두 번째 14일 발표될 CPI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향후 투자 전략과 추천 종목은 뭐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한미반도체를 분석해서 올려준 게 뷰가 많이 찍히던데,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에 오셔서 한미반도체 분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은 그런 것 같아요. 올해 3분기는 그동안에 그 한미반도체가 받았던 그 오더가 사실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9월하고 10월에 받았던 1,000억은 2024년부터 찍힐 것이다. 따라서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고, 2024년에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난다면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어그러진다면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 결론에 대해서 55,000원 이하로 다시 떨어지면 매수 영향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1.15, 나스닥은 2.05, S&P 500은 1.56으로 아주 강하게 끝났는데, 요즘은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도 우리가 그렇게 기쁘진 않죠. 꼭 그렇게 강하게 연계가 나타나서 플레이가 안 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디커플링, 완벽한 디커플링도 아니고 살짝살짝 벌어지는 모습들이 되게 불안한 모습인데, 미국 증시가 상승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반갑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인이 뭔지도 한번 분석해보고, 향후에 이 디커플링 언제부터 다시 잡힐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이 크게 오른 이유를 보면,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기다리며 상승으로 마감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하락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0일 뉴욕 3대 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다. 금리와 물가가 하락을 하는 그 트렌드가 결국 성장주,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관련주들을 크게 끌어올리는 그렇게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제 쏠려서 가는 거죠. 미국의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를 선별을 해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일 날 미국 CPI가 발표가 되죠. 네, 9월보다도 0.4포인트가 하락할 거로 보고 있다. 파월이 그 전날에 인플레이션 2%까지 낮추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겁을 주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한다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던졌지만 시장은 결국 이미 디스인플레이션에 배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반도체를 선별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수급도 많이 비어있고 그다음에 성장성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는 유일한 업종을 반도체로 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2차 전지에 미쳐서 날뛰고 있을 때 미국의 반도체주들은 상승을 하고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와 좀 다른 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5.069, 0.7bp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4.646, 1.8bp, 20년과 30년 2.2bp, 2.3bp 하락을 하면서 큰 변동은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2.2% 상승하며 214.6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력이 좀 약했죠. 2.95%, 483.35달러, 곧 500달러를 한번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반도체가 미국 시장의 핵심이다. 그 중심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금리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내년에 대한 전망과 기대감이 좋고 그리고 실적을 숫자로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업종 중에 하나이다. 이 네 가지가 섞어서 반도체주가 상승을 올려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러한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지 좀 의문스럽죠. 자, CPI 한번 봅시다. 전월비로는 컨센서스는 0.1%만 상승했을 것이다. 그렇죠? 코어 CPI는 전월비에서 0.3% 정도 상승. 그렇죠? 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비 0.3% 하락을 할 것이다. 이건 살짝 하락하는 것은 금리 디스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14일 날 발표될 CPI는 시장의 우호적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이번 주는 지난주에 그 아사레장을 떠나서 반등의 시간, 산타넬리로 다시 진입하는 그러한 방향성의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미국 골디락스가 왜 우리는 이렇게 디커플링이 되고 한국에는 이러한 골디락스가 언제 다시 서로 연계돼서 나타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현재 미국 시장은 긴축이 마무리되고 금리가 하락하고 유가가 하락하고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안정적 슬로우다운,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연말 산타넬리가 미국 시장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왜 나타나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는 성급한 정책의 남발이다. 결국 이게 이제 수급을 망가뜨리고 이게 이제 변동성을 증가시켰다는 거죠. 미국과 잘 커플링을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공매도를 막아버리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한번 봅시다. 국내 시장이 미국과 연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먼저 공매도 금지 조치와 같은 뜬금없는 정책의 등장이 가져온 나비 효과를 관가를 하고 있다. 나비 효과. 한국 시장은 이머징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공매도라는 제도 하나만을 본다면 매우 심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여기에 중국을 대신한 프락시 매수매도 전략이 섞여 있고 한국 시장에 위안화 연계 환율 전략이 들어가 있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략이 들어가 있고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전략이 들어가 있는 등 다양한 롱숏 플레이가 엮여 있는 다소 복잡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당수란이 이걸 공매도 하나만의 문제로 보면은 이건 좀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거죠. 박순엽과 선대인은 이 복잡한 3D의 뒷면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의 변화 무쌍함은 안정성을 저해하고 매력이 떨어지는 나라라는 인식을 준다는 거죠. 중국을 직접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까 한국을 이용해서 뭔가를 전략을 세우고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글로벌 롱숏이 서로 연계돼서 플레이를 하는데 이걸 뒤집어 버리거나 흐트러 놓으면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굳이 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보수적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뜨거운 감자이고 굉장히 세밀하고 섬세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걸 단순히 글로벌 시장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고 연계성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그 공매도만 본다는 것은 바보 멍청이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외국인들의 스탠스를 대신할 유일한 매수 세력이 개인들인데 이들의 돈이 이제 막혀있고 고갈이 되어 있는 가운데 온갖 불만과 쏠림만 존재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 큰 시장의 상승을 가져오기에 좀 불가능한 그러한 수급의 망가짐, 변동성의 증가가 현재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 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살 돈이 없다는 거죠. 들어올 돈도 없는데 누가 이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먹거리가 노쇠화됐다. 주도주가 부재하다. 마지막 미래의 먹거리였던 2차 전지, 전기차가 이제 노쇠화 단계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보급률이 20% 가까이 오면 노쇠화 단계에 들어오죠. 핸드폰도 보급률, 스마트폰도 20% 이상이 되면서 애플의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 기기, 물리적인 기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면서 가격을 올렸는데 기기가 가질 수 있는, 하드웨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보급률이 20%라는 거죠. 여러분, 2차 전지가 왜 매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배터리가 중국이 만든지 한국이 만든지 관심이나 있습니까?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렇게 시장이 온다는 거죠. 이제는 누가 무슨 배터리를 넣고 뭐 LF를 넣는지 NCM3원계를 넣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FSD처럼 얼마나 그 안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나에게 편리하고 이러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장이 변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는 전혀 매력이 없는 커모디티화된 시장, 스페셜티가 아니라 커모디티, 일반재화된 시장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산업 자체는 매우 커질 것이다. 당연히 커지죠. 그러나 주가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상실하고 있다는 의미, 즉 주도주 부대가 외국인들의 매력에 차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외국인들의 매력에 차지 않는다고 봐야 된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향후 주도주를 매력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2차 전지도 이제 매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향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한국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옴짝달싹 못할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박순혁 선대인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은 차라리 애플이나 이런 걸 사는 게 낫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급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스페셜티 재화에서 커머디티 재화라고 하는 이 순간 이게 이제 내년부터 더 가속화되면서 내 전기차 안에 누구 배터리가 들어갔는지에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깔아지고 어떻게 OLED가 들어가고 이런 데가 훨씬 더 중요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저는 양극재 시장은 서서히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일 뿐이지 새로운 미래 먹거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그런 주도주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새로운 주도주에 뭐가 나올 것인가? AI가 나올 것인가? AI도 좀 약해 보이기도 하고 상당히 뭔가를 찾는 것이 어려운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주춤하다. 우리나라가 가장 앞에서 그런 것을 달리고 있는 프론티어이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것들이 현재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또 새로운 그 무엇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미래 먹거리가. 2차 전지가 아닌 새로운 먹거리. 그래서 저는 MR, XR, 애플이 이루어질 그 시장도 좀 관심이 있고 그 시장에 혹시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떠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MR, XR 뭐 이런 쪽에 관심도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 번째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 어필이 부족하다. 타 국가 대비 한국이 매력 포인트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죠.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연간 1.3%를 기록한 후 2024년 2.1%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GDP 성장률로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한다.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 성장을 지지는 하지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정도 가지고는.
고금리와 대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 투자는 다소 부진할 듯하나 반도체 생산이 점차 회복되고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면서 IT 중심의 제조업 부진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반영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제조업 재고 순환 사이클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가동률은 상승한다.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21년 6월 고점이 꾸준히 하락했던 한국 경기 선행지수는 5월 4월 저점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 5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이렇게 내부에서는 우리 것만 보면은 매력적일 수 있지만 다른 나라도 이것보다도 더 상승력과 상승폭이 크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들은 타 국가 대비 매력을 찾기가 힘들다. 이게 미국과 한국의 디커플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면은 경기 선행지수도 회복이 되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오지만 타 국가들도 이만큼 매력을 가지고 올라온다. 항상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계 경장 성장 코로나19 이후 추세로 회귀 중이다. IMF 2023 경제 성장 전망치를 조정을 본다. 이게 이제 이머징 개도국이 내년에 4.4%, 전 세계는 2.9%, 우리는 전 세계보다도 낮죠, 지금. 그 다음에 선진국이 1.5%, 겨우 선진국 이 정도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를 한번 봅시다. 한국 한번 봅시다. 이게 2023년 4월에 2.4였는데 지금 2.2로, 시온은 2.2로 내년이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죠. 이 정도를 가지고는 대만보다 3%보다는 떨어지고 인도 6.3, 중국 4.2, 독일이나 이런 건 선진국이니까 어쩔 수 없고 이런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경쟁 상대국보다도 우리가 매력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한국과 미국의 디커플링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투자 전략 한번 봅시다. 단기적으로 만약 이번 주 14일과 15일 발표될 미국 10월 핵심 CPI가 예상대로 전월과 같은 0.3% 상승에 부합하는 가운데 10월 핵심 소매 판매 둔화가 확인될 경우 금융시장은 리스크업 모드로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리스크업이라는 것은 약간 위험자산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는 의미로 봐야 되죠. 마지막으로 17일 연방정부 협상안 협상 시간이 만료일인데 이것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셧다운이 된다면 시장은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산안 연장 일시 셧다운이 결정될 것이다.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연말 증시 색깔이 바뀔 것이다.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할 때다. 특히 이러한 이벤트 3개가 모두 우리가 예상을 한 것보다도 더 좋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재차 높아지며 장단기 국채금리 상승이 재개되고 위험자산 가격은 약세 전환이 예상된다. 이런 이벤트가 우리 예상을 벗어났을 때 그러나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이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동안 V-코스피 변동성 지수가 20포인트를 선을 돌파되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번 주부터는 급속히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 일단 변동성이 사라져야죠. 좀 죽어야 되죠. 감소해야 되죠. 저렇게 2차 전지 저 큰 것들이 이렇게 출렁출렁하고 매일 산다행 박순혁 이런 애들이 펌프질을 하고 좀 가만 놔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걔들은 자기들의 그 개인들의 그 뭡니까 자기들의 그 유튜브 이런 데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논리가 블리치를 내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터지면 터진 대로 인정을 하고 또 새로운 방향성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하수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별로 온도차가 커질 것이다. 지난주 엔비디아가 4% 상승하며 추세선 121선에 앙차겠지만 테슬라는 4% 하락하는 등 연주 신저가 부근에 거래되며 상승과 하락이 되는 종목 차별화가 미국에서도 크게 일어나고 있다. 2차 전지는 당분간 주도주 역할보다는 변동성 움직임이 가격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흔한 말로 때가 탄 종목은 절대 주도주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탔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한 번씩 후려 갈기면서 세력이 팽팽할 때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관심은 예상과 달리 개판으로 나온 HBM의 방향성일 것이다. 그렇죠? 정말 개판으로 나와서 한미반도체 29억. 네. 파도 한미반도체 추락은 다소 걱정이 앞서지만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HBM 관련주들은 월요일, 내일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선별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차라리 반도체 핵심의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자. 클래시스 같은 거, 삼성물산과 같은 거, HBSP와 같은 거, JLK 같은 거, 코스메카 코리아 이 정도는 제가 한번 사볼만 하다. 이렇게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봅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디커플링 원인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다. 그 디커플링 원인들이 해소돼야만 주가는 오를 것이다. 특히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좀 줄면서 한국 시장에도 온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너무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지는 말자. CPI가 우리가 예상대로 적절하게 하락을 해서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습을 가지고 다음에 소매 판매도 살짝 빠지면서 뭐랄까 연착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시장은 새로운 방향성, 연말 산타레를 이어갈 수 있는 방향성이다. 단 하나의 두려움은 17일 미국 예산안에 대한 셧다운에 대한 가능성, 분명히 셧다운 될 것 같아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충격은 일시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은 연말에 반도체, HBM 이러한 것들이 충격을 얼마나 이겨내고 올라올 수 있는 건지, 또한 2차 전지가 이제 좀 변동성을 가라앉히고 박스권을 하단에서 상단, 중단, 상단으로 가는 그러한 그림이 좀 나타나야 될 것 같아. 저는 2차 전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평가됐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무 한 방향성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안정화되고 사람들이 많은 논리를 가지고 서로 아교를 하면서 정말 고평가된 거냐, 내년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것들이 서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만들어질 때까지 노이즈가 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순혁, 선대인 같은 그런 애들이 하는 그 노이즈 말고 좀 건전한 노이즈, 건전한 토론, 이런 토론이 있어야만 다음 방향성을 결정하고 또 논리가 탄탄해야 또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기대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시는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카페로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좀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관심 종목, 자기가 어떤 종목을 이제 투자해야 될 것인가, 미래 먹거리도 좀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료니까 그 부분을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배에 힘주고 변동성이 줄 것이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주이다. 스탠스를 긍정적으로 잡고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여러분 활기차게 올해를 시작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좀 대박나는 한 주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 즐거운 모습으로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